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급하게 나갈 일이 있는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또 날이 춥잖아요. 날이 추워서 마라탕을 시켰어요. 맛있겠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짠! 잘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됐다. 이 각도가 더 나으신가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 요즘 날이 춥잖아요. 작년까지 제가 이맘때 입시를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입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수능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또 이렇게 입시철이 되니까 제 입시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배고파. 일단 먼저 먹을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메라도 켰는데 먹으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입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전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전공을 결정한 거면 되게 남들보다 늦게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보통 정말 어리면 5살, 6살? 먹으랴 말하랴 쉬운 게 아니네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있었어요. 이왕 할 거 뭐가 됐든 항상 탑은 찍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무조건 서울대 아니면 안 간다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어쨌든 남들보다 정말 늦은 만큼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빡세게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체능은요, 이게 또 과마다도 다르고 전공마다도 다르긴 한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제가 입시칠 당시에 서울대가 수시밖에 없었고 연대는 이제 정시의 가군이었어요. 지금은 나군인데 저는 완전 프로 수시러. 전 정시가 너무 되게 힘들게 느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시만 판다라는 게 있었고, 연세대는 애초에 제가 원하는 지망 학교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던 학교였어요.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께 그 지망 대학교 3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한예종, 아니면 아예 부산대 이렇게 3군데를 썼단 말이에요. 그 세 학교들은 다 수시밖에 없는데 그 수시만 저는 정말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되겠구나. 보통 서울대, 연대, 그 다음 뭐 예종 뭐 등등의 저희 학교들은 실기시험을 1차 시험, 2차 시험을 나눠서 봅니다. 1차 시험에서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실기 100을 보고요. 2차에서는 서류, 그러니까 생기부 전체를 60을 보고 40 이렇게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연대 같은 경우는 1차 실기 100, 2차에서 수능 30, 실기 70 이렇게 반영 비율로 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학년에서 서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게 나름 힘든 외로운 싸움이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과목을 선택적으로 보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말 전 과목을 다 본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전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이제 예고를 다니면 그 안에 시창청음부터 시작해서 음악사, 전공 수업이 되게 많아요.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서울대를 진학을 한 위에 선배들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다 1등급 아니면 정말 다 A 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조건 저도 제 마지노선을 정말 1, 2등급 선을 다 맞추자 해서 그렇게 거의 다 맞췄고요. 아침 학교 가서 조례 전에 공부를 좀 하다가 조례 끝나면 수업 듣고 쉬는 시간에 복습하고, 수업 듣고 또 복습하고, 또 점심 먹고 바로 도서관 가고, 학교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바로 연습실로 이동해서 적어도 새벽 2, 3시까지는 연습을 하다가 또 집에 들어가고 또 7시에 일어나서 등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죽을 뻔. 저는 수시에 서울대 만 넣었고 정시에는 연대만 넣었어요. 근데 2023학년도 입시곡이 정말 원래 서울대에서 내오던 것들과 좀 다른 느낌으로 나왔어요.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쳐봤을 만한 시험곡들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쟁쟁하겠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제가 다 했던 곡들밖에 없어서 좀 잘 준비해보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일정이 입시곡 나오고 한 달 반 정도 뒤에 1차를 치고 3주 뒤에 결과를 알려주고, 수능 끝난 그 주 주말에 였나? 아닌가? 다음 주 주말이었나? 아무튼 수능 끝난 주 그 다음 주 주말에 2차를 봐요. 근데 서울대가 한 달 반 동안 1차 곡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곡은 물론이고 2차 곡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정말 빡센 건데, 제가 서울대 1차를 치고 왔습니다. 또 이게 제가 재수 때는 없었는데 현역 때까지만 해도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어야 됐어요. 자소서 쓰면서 2차 곡 준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1차를 치고 나서 별로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딱 치고 나서 와 이거 됐다 여야 되는데, 사실 그래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그거조차도 아니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모르니까 연대곡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연대를 칠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울대 입시곡이 나오는 당일날 곡이 나오기 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정시는 어디 볼 거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한테. 그때 당시에는 연대는 정말 제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시로 가게 되면 한영대를 치지 않을까요? 그러고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웃기긴 한데 근데 최대한 서울대를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라고 제가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입시를 모르는 그냥 정말 꿈과 희망과 패기가 넘치던 고3 그냥 수험생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아니 연대를 쳐보지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정말 극구 제가 거절을 했어요. 제가 내신 등급은 정말 잘 나오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등급도 그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시랑 정시랑 공부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수시는 어떻게 다 성적이 되는데 정시는 제가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연대는 수능 등급도 그래도 꽤 잘 나와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연대를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게 전혀 마음이 없었지만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대를 보게 됐어요. 서울대 1차 끝나고 와서 자소서 쓰면서 서울대 2차국 준비하고 연대국도 이렇게 준비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는 당일이 됐어요. 저희 그때 같은 클래스에 있던 누나랑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결과 나오자마자 너무 정신도 없고 떨리니까 막 눌러서 급하게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불합격이라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냥 실감도 안 나고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뭐지 나 벌써 떨어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때는 사실 안 괜찮고 슬프고 이럴 겨를도 없이 연대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 정신없이 연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현역 때는 그냥 연대를 치는 게 괜찮았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서울대 1차 치고 나서 연대국도 보고 서울대국도 보면서 연대에 대해서 되게 뭘 많이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학교가 너무 재밌어 보이고 학교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연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연대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연대에 이제 그 누나 친구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이제 해줬어요. 근데 그땐 피아노과가 아니라 관현악과 하시긴 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2등급, 3등급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정시 대비를 전혀 안 했어가지고 내신은 1, 2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만 5등급, 6등급 이렇게 정말 낮으면 6등급까지도 나오던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 하시죠?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근데 진짜 저는 정시랑 안 맞았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와 망했다. 이거 할 수 있나?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이미 10월 중순이었는데 그럼 수능까지 한 달 남은 거잖아요. 한 달 만에 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정시 대비를 안 해온 사람으로서 내가 한 달 만에 할 수 있나?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결정한 일이고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그 닥치고 그래서 정말 공부만 했어요. 이제 저희는 또 어쨌든 현역 때까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2학기 때는 보통 다들 조퇴를 하거나 정말 실기 준비에 올인을 거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연습실 가자마자 같은 건물에 독서실이 있었는데 독서실에 가서 수능 공부를 한 판 쫙 하고 점심을 먹고 연습을 하루 종일 하다가 레슨을 받고 저녁에 다시 독서실 내려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수능을 쳤는데 또 어떻게 등급을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체능은 학교마다 보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모든 과목을 다 보진 않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피아노과가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다 3등급 이렇게 맞췄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한 등급이긴 한데 사실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듣기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실기의 비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근데 실기를 준비하는데 사실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수능 딱 끝나면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제일 중요한 실기고사가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장 바로 연습실로 가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게 시험 입시가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라서 나가서 놀고 전 새해도 연습실에서 맞았거든요. 아무것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게 정말 우울했고 그렇게 해서 연대를 쳤는데 연대는 진짜 그러니까 서울대는 애매하기라도 했지 연대는 딱 치고 나서 너무 못 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떨어질 것 같아서 선생님께 연락을 바로 드렸어요. 선생님 저 재수할 것 같은데요? 1차에서부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생님께서도 일단 결과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서울대는 좀 넉넉한 편이긴 한데 연대 같은 경우는 말이 1, 2차지 사실 시험이 다 붙어 있어요. 1차를 이틀 나눠서 치고 그 다음 날에 1차 결과를 뿌리고 바로 다음 날에 2차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1, 2차지 사실 시험을 한 번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결과를 확인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재수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현역 때는 저희 클래스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고3 입시생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준비를 했는데 재수 때는 다른 클래스에 있던 예고 동기가 이제 저희 클래스로 오게 되면서 같이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도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운 게 연습실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 때는 정말 할 일이 피아노 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 조금 더 여유는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다지면서 입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입시곡이 나왔어요. 제가 한 번도 안 쳐본 장르?
제가 정말 한 번도 안 쳐본 류의 곡이 있었어요. 그게 그 리스트 초절기교 에티드라는 건데 제가 초절기교 에티드를 하나도 안 쳐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제일 어렵다 라고 볼 수 있는 번호가 입시곡으로 나왔고요. 이제 곡이 이거 치세요가 아니라 이거 중에 택 1 뭐 이런 식으로 곡이 나온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다들 쳐봤을 법한 곡들도 있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내가 자칫하면 정말 불리할 수도 있겠다. 보통 다들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입시곡이 나오면 일주일 안에 손에 다 붙이고 정말 빠른 분들은 일주일 만에 정말 다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악보 보는 게 너무 느려서 한 2주 만에 손에 겨우 다 붙였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바로바로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시험을 쳤는데 세상에 너무 잘 친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연대 2차보다 서울대 1차를 더 잘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때는 제가 지금까지 피아노 쳤던 순간 중에 제일 잘 쳤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잘 쳐서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는데 와 이건 무조건 되겠다. 이거 진짜 안 되면 비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또 저희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원래 정말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칭찬하거나 아 나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안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던 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선생님께 선생님 저 너무 잘 쳤다. 레슨 그리고 입시평가에 나갔던 것들 다 통틀어서 제일 잘 쳤다. 이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아예 정말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도 뒷일을 별로 생각을 안 한 거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시곡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정시 어디 칠지도 생각 안 하고 서울대 2차 곡만 냅다 팠어요. 그러고 있다가 서울대 1차 결과 나온 당일이 됐어요. 확실히 재수다 보니까 1차 때는 제가 그냥 정신없이 확인했댔잖아요. 재수 때는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눈도 실눈 뜨고 이렇게 살짝 봤는데 손가락 틈 사이로 불합격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거 보고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순간 오류가 난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조회를 해봤는데 불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제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정말 멍 때리고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10분 동안. 이건 뭐 부모님께도 연락을 못 드리겠고 선생님께도 소식을 못 전해드리겠고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부터 이제 저희 집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게 막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왜냐면 제가 너무 잘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정말 한 일주일 반 정도를 아무것도 못하고 10월 마지막 주가 돼서 그래도 어쨌든 정시를 보긴 해야 되니까 어느 학교를 어떻게 칠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려고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어도 삼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연대 말고 이제 가군의 경희대, 나군의 한양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넣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한양대도 정말 충분히 좋은 학교지만 고등학교 3년을 서울대만 바라보고 정말 독하게 산 사람으로서 그 외의 대학을 가기가 이렇게 별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저 하루만 더 생각을 해보겠다. 다음날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정신을 덜 차린 것 같다. 제 죽어도 연대를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대 너무 가고 싶다. 정말 힘든 거 알지만 어려운 거 알지만 어떻게든 붙어볼 테니까 저 연대 준비하겠습니다. 연대를 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코피에프 소나타라고 그런 작곡가의 곡이 나왔는데 제가 프로코피에프를 또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그분도 독특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게 서울대 끝나고 제가 바로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는 데다가 이제 제가 원래 피아노 치는 스타일과도 조금 다른 결이었어서 선생님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걱정하시는 걸 아니까 저 입장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고 수능 공부도 진짜 한 2주 반 정도 남은 기간이었는데 제가 사실 서울대를 이번에 무조건 가겠다라고 올인을 한 상황이었어서 수능 공부를 일절 안 했어요. 쉬었다가 다시 수능 공부를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하기로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매일 아침에 이제 연습실에 가서 수능 시간 맞춰서 수능 문제들 다 풀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다 하시듯이 정말 모든 모의고사를 다 풀었어요. 싹 다 풀고 다시 한번 더 돌리고 그리고 밥 먹고 연습하다가 선생님 레슨 받고 또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 집이랑 연습실을 왔다 갔다 할 때 편도로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영어 모의고사를 또 풀어본다든지 전 원래 항상 이동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다니는데 수능 영어 듣기 평가를 2배속을 틀어놓고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들으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진짜 2주를 빡세게 살아서 수능을 쳤는데 다행히도 등급을 또 맞췄습니다. 한 3등급, 2등급 선내로 다 맞췄고 다행히 수능 등급을 또 맞췄으니까 이제 정말 실기만 남았다.
그런 생각으로 진짜 또 죽은 듯이 정말 주구장창 막 피아노 쳤어요. 사실 몸도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잘 안 아픈 굉장히 튼튼한 건강한 어린이인데 소화 불량에 두통도 있었고 매일매일 코피를 시도 때도 없이 흘렸고, 사실 그때로선 제가 제일 막막했던 건 정말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걸 서울대에서 보여주고 왔는데 이거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지조차를 모르겠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서울대 재수 때는 제가 별로 안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왠지 모르게 한번 해봤어서 그 경험자의 여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대로 넘어오니까 사실 이게 안 되면 저는 삼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많이 떨었어요. 진짜 와, 이렇게까지 떨릴 수가 있구나. 아무튼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왔어요. 뭐 깔끔하게 실수도 없이 정말 잘 치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불안했던 게 뭐냐, 서울대 때는 그렇게까지 잘했다라고 했는데도 떨어졌는데 되려나?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너무 확신이 없었고 이제 그런 상태로 1차 결과만을 기다렸는데, 근데 이게 연대는 또 웃긴 게 불합격과 합격을 구분하는 방법. 합격은 일단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이 길게 장황하게 적혀져 있고 글자, 빨간 글자, 뭐 파란 글자 이렇게 해서 되게 알록달록합니다. 다채로워요 화면이. 불합격이 된다. 뭐 없어요. 그냥 합격자 명단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검은색 그 글자 써져 있고 괄호로 불합격. 딱 결과 조회하게 눌렀는데 뭐가 많고 알록달록한 거예요 화면이. 와, 이거 됐다. 제가 엄마랑 같이 올라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이게 제가 최종이 붙은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2차를 연습하러 갔어요. 시간이 딱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2차 곡 중에서 한 곡이 트릴이 굉장히 많은 곡이었어요. 트릴이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두음을 이렇게 따라랑 이렇게 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따라라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빠르게 굴리는 건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곡이 있었어요. 제가 전날 연습할 때부터 그 트릴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전날이라 마음이 더 급하고 불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험 치기 직전까지 계속 안 됐었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쳤는데 사실 저는 그때 떨어질 줄 알았어요. 너무 못 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곡은 뭐 어차피 떨어진 것 같은데 그냥 마음 편하게 이거나 치고 나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딱 치고, 제가 나오고 나서 엄마 보자마자 한 말이 나 떨어졌다, 떨어진 것 같다, 삼수하겠다, 근데 정말 마지막에 생각하고 연대를 다시 올 일이 없겠다 이러고 엄마랑 같이 학교 투어를 한번 하고 야무지게 학식까지 먹고 부산에 돌아갔습니다. 완전 제가 떨어질 거라 직감을 하고 침울해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 가족들도 우울해져 있던 상황이었고 집안 분위기도 정말 안 좋았어요. 사실 결과 나오기 전까지 제가 정말 잠을 못 잤거든요. 해가 거의 뜰 때쯤 잠이 들어서 정말 해가 중천일 때도 지나서 겨우 일어나고 이랬어요. 일어나면은 혹시나 결과 나올까봐 계속 그것만 들어가게 되고 제정신이 아닌 기분,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제가 연세대 음대를 시험 보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 연세대 입시 정보 공유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올려주신 사항을 보고 편입학 전형 결과가 떴다 해가지고 계속 새로 고침을 계속 눌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시 최종 합격자 발표 그 란이 탁 뜬 거예요. 그걸 눌러서 제 정보 다 입력하고 제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100% 떨어졌다. 네가 그렇게 치고도 붙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어차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냥 고생 많이 했고 정말 떨어지더라도 네가 한 거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절대 뭐 이렇게 하지 말자. 불합격 화면만 생각을 하고 탁 눌렀는데 현재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처음에는 전 그게 떨어진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진짜 학교 너무한다. 아무리 바쁘다지만 불합격자를 위한 화면도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그 오픈 채팅방에서도 다들 그렇게 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그게 딱 언제 풀렸냐면, 그러니까 그게 5시 전에 떴거든요. 근데 조회가 5시부터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5시쯤 되니까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조회가 된다. 이미 조회하신 분들 중에 안 되신 분들은 그 오픈 채팅방을 나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아까 제가 다시 했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탁 하고 조회하기를 딱 눌렀는데 축하합니다 라는 글씨가 딱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와, 이게 뭐지? 버그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제가 붙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감히 못했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전 정말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합격이라 써져 전 정말 놀랐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결과 나오자마자 그 화면을 스크린 캡처부터 먼저 땄어요. 왜냐면 이게 혹시나 잘못 발표한 거면 나중에 뭐라도 따질 건덕지라도 챙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이후에 여러 번이나 조회를 했는데 진짜 합격했다고 뜨는 거예요. 그때는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놀라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데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가족들한테 다 연락을 돌렸는데 문제는 저희 가족들이 연락을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엄마도 안 받고 아빠도 안 받고
저희 선생님도 안 받고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이 귀한 소식을 못 전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다 전해드리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다 알리고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정말 자기 일처럼 이렇게 좋아해주고 뭐 이렇게 자기들이 울고 자기 일처럼 축하해주기 사실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선생님께도 진짜 너무 감사했고 정말 성격이 더러웠을 저를 이렇게 다 받아주신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했고 항상 입시할 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챙겨주신 저희 엄마한테도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상황에게 그리고 연세대 학교에게 모든 게 다 감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등록하는 날짜 되자마자 재빠르게 등록부터 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이 학교를 다니게 됐다. 사실 많이들 반수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사실 지금 저희 학교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리고 일단 재수가 너무 힘들었어서 다시는 입시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잘 만족하면서 학교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동기들도 많이 만났고 무엇보다 학교가 너무 재밌고 사실 이제 정말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그동안 입시 준비하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사실 힘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 힘내라는 말이 그렇게 힘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시간들을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버텨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은 정말 금방은 아니에요 사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버티다 보면 끝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텨온 그 힘든 시간만큼 분명히 나중에 그만큼 행복하게 즐겁게 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다들 이번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나가봐야 돼서 얼른 밥 먹고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